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률 분포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에 03-1 해주고요.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항 분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 확률 분포에서 앞부분만 갖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호출을 3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먼저 2번 이항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0명이 성공 10명에서 그죠? 10명이 왔을 때 성공 확률이 0.7%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공 횟수가 한 명도 못 받을 확률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놓고 앞부분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쓸 텐데 그때 앞에 D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누적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거를 누적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D가 아니고 P라고 앞에 붙여줍니다. 자, 이항 분포는 우리가 바이놈이라고 명령어를 쓰는데 이항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쓸 때는 앞에 D를 붙여서 D 바이놈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누적 확률 분포를 쓰고 싶다 그러면 P 바이 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는 포화송, 그 다음에 지수 분포는 exponential,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normalize 놈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D하고 P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항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함수값들이 있고요. 이항 확률 분포를 할 때 명령어가 있는데 뭐냐면 by, 우리가 앞에서 보면 by 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by 놈인데 우리 제일 먼저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D를 씁니다. 그래서 D by 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D by 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 by 놈 해주고 X값은 우리 성공 횟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는 X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우리 전체적으로 몇 명이 우리가 왔느냐 시도했느냐고요. 여기 probability는 우리가 성공 확률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여기 각각의 값을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데 우리 이 값들을 뒤에서 연동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X값을 미리 앞에다 사전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항 분포에서 많이 필요한 거는 성공 횟수죠. 그래서 probability 값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0.7로 해주고요. 성공 확률입니다. 우리가 성공 확률이라고 했죠. 성공 확률이 0.7%일 때.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전체 시도 횟수입니다. 시도 횟수는 10명. 그래서 우리 시행 횟수입니다. 시행 횟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X값은 우리 성공 횟수인데 한 명도 못 받을 확률. 그래서 이 값은 성공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 값들을 probability, size, X값을 세팅해 주고요. 여기 X에다가 위에 있는 변수 X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에다가는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probability에는 probability 이렇게 넣어주면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소수점
6째 자리까지 내려가네요. 그래서 0.000059900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항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확률 값들을 계산해 주는데, 이 계산표를 우리가 한눈에 확률 분포표를 보여주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훨씬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해줬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데 먼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이놈 언더바 tb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팁을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팁을 형태는 우리가 그 표 형태로 만들 때 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우리가 x 값입니다. x 값은 0부터 우리가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사이즈별로 우리가 구할 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즈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만 해볼게요. 그러면 0, 1, 2, 3, 4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죠. 우리 0부터 나오죠. 그죠? 횟수가 우리가 한 번도 없을 때부터니까 0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이 시작점이 아니고 0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이즈를 우리가 5로 바꿔준다. 자, 5로 바꿔주면 이렇게 해주면 바로 5가 나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값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연동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요 값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넣게 되면 자동으로 밑에는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변수 값으로 먼저 고정시켜 주고 우리가 돌려주는 게 훨씬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0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10으로 바꿔주고, 자, 우리 10명 있을 때 10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값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확률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해주고요. 확률 값 이렇게 해주고요. D 우리 바이놈 이렇게 해주면 D 바이놈 위에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x 값이 바뀌면서 사이즈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줘도 됩니다. 확률 값.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자, 이렇게 해서 x에 따른 확률 값들이 쭉 나오죠. 0일 때 확률 값,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이전에 이렇게 나왔던 요 값이 여기에 뜹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값들이 나오죠. 그죠? 요 값들이 너무 기니까 이거 좀 잘라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잘라 주시고 probability 이렇게 해주면 확률 값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프 확률 값을 계산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하는 것도 있지만 통합해서 2명에서 3명 사이 또는 10명 이하 뭐뭐 미만 이렇게 해서 확률 값은 누적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 값을 미리 표로 계산해 주면 우리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누적 확률 값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률 값 각각의 개별 시행 확률 값, 그 다음에 누적 확률 값인데, 누적 확률 값은 두 가지로 해주면 편해갔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즉 0명부터 8명까지 받을 확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명, 8명 이상 그러면 10명, 9명, 8명 이렇게 거꾸로 계산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누적해주는 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할 텐데, 먼저 뭐뭐 누적 이하 밑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요 값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해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써줄 텐데, 바이놈이 아니고 피바이놈 누적이니까요. 피바이놈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개별 확률 값이고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하나씩 더해가면서 누적하는 확률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사이즈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요렇게 X값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Q값입니다. Q로 해줄게요. Q값입니다. X가 아니고 X를 Q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누적 확률값 이거 더하기 이거가 0.144고요. 1번, 2번, 3번 더한 게 0.159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은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해주면 1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요거를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내려올 거냐, 계산해 줄 거냐, 요거를 우리가 로어 테일이라고 합니다. 로어 점 테일 이렇게 해줄 텐데, 로어 테일을 true로 해줄게요. 디폴트로는 로어 테일이 true라서 요게 없어도 자동으로 요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요 뒤에 거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자, 컴마 해주시고, 요번에는 누적 뭐뭐 이상일 때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에서부터 1번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p 바이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lower tail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F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F로 하면은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역으로 내려갈 텐데, 자, 이 상태로 요 표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확률값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 텐데, 그래서 뭐뭐 이상일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0하고 1일 때 1,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X값을 하나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X값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부터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땡땡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우리 사이즈가 10이니까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자, 요걸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나옵니다. 자, 10에서 하나씩 빼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어 테일은 우리가 미만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추려서, 그러니까 0에서 하나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에서 하나를 빼주면 0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게 로어 테일을 할 때 특별하게 여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컷 오프 할 때 배웠죠. 기술 통계학에서 수치형 자료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로 변환할 때 컷 오프에서 레프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레프트를 이용하면 는이 포함이 되고 라이트를 이용하면 는이 빼진다, 뭐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로어 테일이 true로 하면 이 밑에 값을 포함하는 는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는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10을 해주면 11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즈 1로 해서 9로 해줘야지만 10 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요 값들이 계산이 돼서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0에 가깝죠. 여기 거꾸로 내려가니까 1부터 이렇게 빠져서 내려가니까요. 그죠? 여기서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빠지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여기서도 0.00159만큼 빠지니까 거의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0.998은 요걸 빼니까 0.998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준 다음에 바이놈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우리 바이놈 TV가 제대로 저장됐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값이 요렇게 내려왔습니다. X가 0일 때 확률값은 0.0000590이고요. 누적 확률값은 자기 혼자니까 이렇게 되고, 1에서 빼주면 그 뒤에 소수점 자리가 밑에 0.00000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안 미쳐서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 1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1회 1 확률은 0.000138이고요.
누적하면 요 두 가지, 즉 1명, 0명 아무도 못 받을 확률과 1명까지 받을 확률, 요 두 개를 합치면 확률값이 0.0000144가 되고요. 반대로 1명 미만으로, 즉 이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받을 확률이 거의 0입니다. 이 역으로 계산해 줄 때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즉 1명 이상일 때 이렇게 계산해 주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다시 이완확률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정리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 표로 정리해 줘서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표로 정리해 주면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같이 보여주면, 이 표와 그래프를 같이 보여주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바이 TV를 해주시고요. 요 값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할 텐데, 먼저 우리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gg플롯을 한번 해볼까요? gg플롯 매핑 에스테틱, 그 다음에 x값은 우리 특정하게 x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팩터 처리를 x를 해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들이 아까 전에 숫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팩터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 값은 우리 확률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y 값을 확률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언더바 바가 아니고 컬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률 값들이 여기 팩터 값들로 해서 이렇게 찍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하고 컬럼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오메트릭 바 하면 이렇게 바 그래프는 똑같은데, 바 그래프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카운팅이 안 돼 있을 때, 즉 어떤 일정한 성별 그러면 성별의 원래 데이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쭉 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찍어주기 때문에 바를 이용을 하면 카운팅하는 게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이놈 테이블 자체가 이미 여기 카운팅이 돼서 값이 나옵니다. 즉 0일 때는 요 값이 있으니 요 값을 찍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지오메트릭 바를 쓰지 않고 지오메트릭 컬럼을 이용해서, 컬스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 두 가지가 차이점입니다. 즉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각각의 값에 만약에 남자 50명, 여자 50명이라고 이미 표가 정리가 돼 있다면 카운팅을 하지 않고 바로 써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지오메트릭 컬럼, 컬 이렇게 해서 요걸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 값 자체가 남자, 여자, 남자, 여자라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남자, 여자를 테이블 카운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바를 쓰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컬럼을 씁니다. 가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지오메트릭 바 또는 지오메트릭 컬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바는 원 데이터를 카운팅하지 않은 원 데이터를 쓸 때, 컬럼은 카운팅이 된 결과가 있을 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전체 그래프를 말고 여기 보시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성공 확률과 우리 시행 횟수, 성공 횟수에 따라서 0이면 여기 찍혀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여주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색깔을 줄게요. 자, 색깔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그래프에서 우리 뮤테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뮤테이트에서 석세스, 성공 확률이라는 값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성공 확률인데 어떻게 주냐면 if else 해주시고요. 우리가 x값이 들어오는데 이 x값이 0일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만약에 if else x가 0인다면 우리가 요거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if else가 0이면 우리가 0,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other 이렇게 해서 다른 값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x값이 0일 경우에만 0으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주고, 그래서 바이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기존 데이터에서 우리가 if else 에서 x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0일 때 값입니다. 그죠? 0일 때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0이라고 넣어주시면 0일 때만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값에 맞는 0만 여기서 체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other 이렇게 해주시고, 팩터 이렇게 처리해 주신 다음에 확률값까지 한 다음에요. 우리가 그림을 넣어주려면, 색깔을 넣어주려면 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필 해주고요. 위에 우리가 success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success 확률값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색깔이 요거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success네요. 그죠? success 해서 이렇게 해서 값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 값들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ccess가 0일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값이 너무 안 보이죠? 우리가 값을 0이 아니고 좀 넣어볼까요? 우리 한 4로 넣어볼게요. 4로 이렇게 넣어보면 4일 때 확률값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0은 우리가 거의 소수점이기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나와서 임의로 이렇게 4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여기에 확률값들을 찍어주면 좀 보기도 더 좋겠죠. 이 확률값이 얼마인지 잘 안 보이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표로 보시면 표에 4일 경우에 0.03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확률값을 여기 위에다가, 그래프 위에다가 표시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때 쓰는 게 우리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서 우리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텍스트 해주고요. 매핑 해주고요. 에스테틱 해주고요. 우리 여기서 레이블이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레이블 값을 넣는데, 레이블 값을 넣을 때 이 확률 값이 있죠. 이 확률 값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확률 값을 그냥 넣으면 여러분들 값이 길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라운드는 소수점 자리 아래를 셋째 자리까지 뭐 반올림 해주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라운드 해주고요. 우리가 확률 값을 넣을 텐데 컴마 해주고 확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반올림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넣어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요 위에 찍혀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있으면 좀 너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올려서 요 위에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세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컴마 해주고요. y값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확률값 더하기 0.01 정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위로 올라와서 이 위에 찍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서 컴마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우리가 해볼게요. 너무 크죠? 그래서 사이즈 해주시고, 사이즈는 3으로 좀 조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적당하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 수직 위치를 좀 해줄게요. vertical just 해가지고 요 값을 0으로 세팅을 해주면 수평 수직 위치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success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3이 아니고 4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4. 자, 그러면 이렇게 4일 때 값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5일 때 값 해주면 5 해주고, 여기도 5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5일 때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실제로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5일 때 값, 성공 횟수가 5일 때 값으로 바꿔주시고, 값이 0.12193이고요.
그래프로 찍어주면 이렇게 그래프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확률 값과 확률 분포표는 여기를 위해서 요거까지 나오면 나오니까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까지 이렇게 해서 연동해 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항 확률 분포 값은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값을 하나 체크해 줄 때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뭐 이상, 미만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앞에부터 이렇게 누적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누적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누적 확률 분포표를 또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누적 확률 분포 계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또 써볼게요. probability 07 사이즈 10 그 다음에 확률 값은 우리 7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7 이상 이하로 받을 확률입니다. 자, 얘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 7명 이하일 경우, 즉 뭐냐면 7입니다. 자, 그래서 0, 1, 2, 3, 4, 5, 6, 7까지. 그래서 한 명도 안 받을 확률부터 7명까지 받을 확률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위에 나와 있는 요 사이즈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텐데, 오늘 다시 넣어볼게요. 실행. D놈이 아니고 P놈으로 합니다. P놈. 자, P 바이놈 해주고요. X가 아니고 Q로 바꿔주고요. Q 값을 X로 놓고요. 사이즈는 사이즈, probability인데 여기서 우리 lower tail 값을 해주고 여기를 true로 해줍니다. 자, 이미 이거는 우리가 해봤습니다. 어디서 해봤냐면 여기서 해봤습니다. 요 값을 하면 밑에서부터 내려와서 7명까지입니다. 그래서 7명까지로 이렇게 계산해주는 요 확률 값입니다. 자, 61.71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위에서 바이놈 테이블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0번부터 7번까지 해보면 61.7%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적 확률 값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프로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카피해 가지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누적 확률 그래프니까 누적 확률 그래프로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 바이놈 뮤테이트 석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5까지가 아니고요. 요것만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7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7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0번부터 1, 2, 3, 4, 5, 6, 7번까지 이렇게 세팅이 체크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가 됐고요. 팩터 X값 넣고 확률은 Y는 확률 값이 아니고 우리 누적 이하로 요걸 값을 들어옵니다. 누적 이하. 그래서 누적 이하라는 확률 값을 넣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값이 나오죠. 자, 밑에 지오메트릭 텍스트 값은 확률 값이 아니고 여기도 우리 누적 확률 값을, 누적 이하라는 확률 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값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적 해서 0.617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여기도 확률 값이 아니고 누적 이하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찍혀서 누적 확률 값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 값은 요 앞에 있는 값을 누적해서 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속 색깔이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명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3.1 해주고 7명 이하를 7명 이상 받을 확률, 죄송해요. 여기가 이하네요.
이렇게 돼 있고, 요번에는 반대로 7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7명 이상 받을 확률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P바이놈 해서 요거를 우리가 사이즈를 계산을 해준다 그랬죠. 자, 사이즈를 계산해 주고, 우리가 7명 이상이면 X값이고요. 사이즈 요렇게 하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내려와야 되니까 얘를 F로 구해주면, 자, 확률값이 38.278 요렇게 나오는데, 요 값은 우리가 구한 값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7명 이하 값으로 가면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적게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6552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로어테일 F 값은 요 값을 포함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7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7-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1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로 계산을 해줘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줘야지만 정확하게 여기 7명일 때 값인 65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65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함수의 특성상입니다. 함수의 특성상 로어테일 true로 들어가는 거는 7명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맞는데, 로어테일 false가 들어가면 하나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명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6명까지 계산해줘야지만 7일이 계산이 됩니다. 즉 여기 이 값이 X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의 값을 즉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X값이라고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만 7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이 위에서부터 10명, 9명, 8명, 7명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7이 들어가면 8번이 나와요. 8번. 8명까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함수의 속성상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용해서 그냥 알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위에서 하나씩 빼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 값도 요거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면 석세스 이렇게 돼주는데, 요거 번에는 7명 이상이죠. 참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일 경우에 7명까지,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7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7명 이상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제대로 들어오는지. 자, 그러면 7, 8, 9, 10 이렇게 제대로 체크가 돼서 들어왔네요. 그죠? 7, 8, 9, 10 이렇게 체크가 돼서 65.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적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이하가 아니고요. 누적 이상, 그 다음에 여기도 누적 이상, 밑에도 누적 이상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값들이 보시면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확률이 줄어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만으로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7명 이상인 값은 0.657 위에서부터 확률 값을 계산해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봤습니다.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 하나의 값을, 확률 하나하나를 계산할 때는 D라는 값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우리가 누적할 때는 P라는 거를 붙여줘서 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요.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자, 확률 분포, 이항 분포를 했으면 이 이항 분포를 가지고 포화송 분포는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세팅값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그 뒤에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항분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